중국 허난성에서 의료 도매업을 하고 있던 양건군은 아내가 아이를 출산했다는 말을 듣고 날아갈 것처럼 기뻤습니다. 당시 중국은 일가구 일자녀 정책으로 아이를 하나밖에 낳을 수 없어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건군은 아내가 딸을 출산하자 일이 없는 날이면 항상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충실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이 번창하며 장거리 출장이 잦아지던 건군은 산시성 고속도로에서 연쇄추돌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딸이 성장하는 과정도 지켜보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자 사업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 보니 사업도 부도가 나 아내 진펑은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와 멀리 도망갔습니다. 진펑은 식당 설거지며 힘든 일이란 힘든 일은 모두 다해 딸 홍아를 들어가기 힘들다는 사범대학에 진학시켰습니다. 홍아는 졸업 후 곧바로 주마덴시의 작은 마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이 되었고 지인의 소개로 위영청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그만 신혼집을 마련한 후 정착해 딸을 낳았습니다. 2006년 홍아는 남편 가족들이 모인다는 저녁 식사에 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들을 위해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는 삼촌과 남편이 포커를 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요리를 하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포커야. 이기는 사람이 용돈 좀 따가는 거지 뭐. 홍아가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테이블을 바라보자 한참 돈을 따고 있던 삼촌이 홍아 씨도 한번 해보실래요? 학교 선생님이라면 머리도 좋으시겠네요. 머리 나쁜 사람은 이런 거 잘 못해요. 아니 삼촌, 그래서 내가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지 말고 넌 그만 빠지고 홍아 씨 앉으라고 해. 홍아가 의자에 앉자 삼촌은 홍아에게 포커 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녀는 첫판부터 돈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야. 삼촌은 놀라는 표정으로 홍아를 바라보며 아유, 이 숨은 고수가 여기 있었네. 그래, 머리가 좋으시니까 금방 배우시네요.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즐기면서 치시면 재미가 있는데 누가 복고 치러 가자고 하시면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제가 무슨 그런 실력이 되나요? 얼마 후 남편은 집안에 먹을 것이 없다며 투덜대기 시작했는데 자기야, 요즘에 왜 주스 안 사다 놔? 내가 월급 받은 거 다 자기한테 보내잖아. 그런데 주스 한 병도 못 마시냐? 자기도 참 절약해야 집 사지. 그리고 막 사고 싶은 거 있다고 다 사먹고 그러면 돈은 언제 벌 건데? 응? 언제 벌 거냐고. 알았어. 또 잔소리다. 알았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이 뒤돌아 거실로 돌아가자 홍아는 남편을 부르며 자기 있잖아. 나 내일 조금 늦게 들어올 거거든? 그런 줄 알고 있어. 다음 날 아이와 식사를 마친 남편은 12시가 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내가 걱정되어 잠을 자지 않고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홍아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슬며시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던 남편은 당신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야? 애는 애대로 저렇게 내팽개치고 남편은 뭐 안중에도 없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시다 보니까 조금 늦었지 뭐야. 남편은 화가 난 표정으로 너 요즘 이상한 거 알아? 결혼 전하고 너무 달라졌다고. 너 혹시 다른 남자 생긴 건 아니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나 그만 씻고 들어가서 잘게. 홍아는 옷을 갈아입으려 안방으로 걸어갔는데 그녀는 남편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으로 저 왜? 설마 내일 또 늦는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자기 돈 좀 있어? 아, 이것도 무슨 말이야? 나 월급 받아서 전부 당신한테 주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용돈이라고 해봐야 한 끼 식사료밖에 안 주면서 아니 아파트 산다며? 아니야. 그럼 그냥 됐어. 아니 말을 꺼냈으면 끝은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얘기를 하다 마는데? 왜? 누가 돈 빌려달라고 그랬어? 아니, 나 피곤하니까 일단 자고 내일 다시 말하자. 다음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홍아의 집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야야야! 문 열어봐! 집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라고. 뭐야 당신들? 에이! 너는 됐고 네 와이프 나오라 그래. 우리 와이프는 왜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왜 우리 와이프를 찾는 건데? 아이 거듭 조용히 하시라. 야 우리 둘다 아니고 이거 도대체 무슨 짓을 했네. 그때 집 안에 숨어있던 홍아가 집 밖으로 뛰쳐나오며 이웃 사람들 듣겠어요. 들어와서 얘기하세요. 내가 분명 오늘 안에 빌려간 돈 가져오라고 했어 안 했어?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자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때 사채업자는 홍아를 밀치며 딱 3일 줄 테니까 그때까지 돈 안 가져오면 내 딸년이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봐. 사채업자는 집안을 대충 훑어보더니 비켜 이씨 핫끼야. 남편을 미치며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사채업자가 돌아가자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고 3일은 또 뭐야? 그날 밤 홍아는 그동안 도박장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으며 하루라도 빨리 돈을 구해 도박빚을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달리지 말고 친구들한테 좀 빌려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응? 자기, 나 사실 친구들한테도 더 이상 빌릴 만큼 빌려서 더 이상 빌릴 데도 없어. 어? 아니 이 도박장에서 돈을 얼마나 잃었길래 친구들한테 더 이상 빌릴 돈이 없다는 거야? 10만 위야. 남편은 홍아가 10만 위안의 도박빚이 있다는 말을 듣자 뭐?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설마 그동안 내가 월급 준 거하고 네가 버는 거 적금 든 거 거기에 손댄 건 아니겠지? 홍아는 울먹이며 그건 다 써버렸어. 그런데 있잖아, 자기야. 자기야. 나 만위야만 있으면 금방 그 돈
만회할 수 있거든. 자기 나 못 믿어? 너 완전히 미쳤구나. 홍아야, 정신 차려. 너 초등학교 교사야. 어떻게 선생님이 도박에 빠져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도 모자라서 사채비까지 치냔 말이야. 아씨. 몰라. 모른다고. 나는 모르겠으니까. 홍아는 안방으로 들어가 글금속을 찾기 위해 화장대와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홍아를 붙잡으며 그러지 말고 더 이상 돈 빌릴 데가 없으면 일단 돈 많은 학부모한테라도 부탁해서 돈을 좀 빌리자. 일단 저놈들이 우리 딸한테 해코지하는 것은 막아야 할 거 아니야. 학부모? 그래. 잘 생각해봐. 학생 중에 고급차를 타고 다니거나 옷 잘 입고 다니는 애 있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한참 생각에 잠긴 홍아는 눈물을 훌쩍이며 그래. 샤오웨이가 매일 등교할 때마다 그의 아버지가 벤치에 태우고 학교 정문에다 내려주더라고. 그의 부모가 뭐하는 사람들인데? 조그만 공장을 운영한다고 한 것 같아. 그래, 그럼 돈은 많겠네. 일단 거기다가 부탁해보자. 그런데 만약 못 빌려주겠다고 하면 어떡해? 우리 딸 어떡하냐고. 남편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그럼 그 애를 샤오웨이를 납치할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어. 알았어. 그럼 내가 수업이 끝나는 대로 샤오웨이를 집으로 데려올 테니까 당신은 준비하고 있어. 어떻게든 그의 부모한테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고. (2008년 3월 7일)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소지품을 챙기고 있던 샤오웨이를 지켜보던 홍아는 저기 샤오웨이? 네, 선생님. 저기 잠시만 교실에 남아봐. 선생님하고 과제 준비할 게 있으니까. 네. 홍아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기며 샤오웨이에게 다가갔는데 그녀는 샤오웨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샤오웨이. 다름이 아니라 내일 수업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게 있거든? 그래서 말인데 선생님 집에 가서 선생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샤오웨이는 선생님이 같이 가자는 말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흔쾌히 선생님의 부탁을 받아주었습니다. 샤오웨이는 선생님 집에 도착하자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거실 소파에 걸터 앉았는데 샤오웨이, 시원한 물 한 잔 줄까? 네. 그때 안방에서 남편이 걸어 나오며 네가 그 샤오웨이구나. 반가워. 남편과 인사가 끝나자 홍아는 수면제를 탄 시원한 물컵을 샤오웨이에게 건네며 샤오웨이, 자, 시원하게 한 잔 마시렴. 샤오웨이가 물 한 컵을 다 마시자 잠시 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샤오웨이가 잠들자 뭐해? 묶어야지.
알았어. 테이프가 저렇게 잠시만. 테이프 감는 소리가 거실에 메아리쳤고 모든 준비를 마친 남편은 내일 오전 샤오메이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샤오메이의 아버지가 딸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분명 오전 7시에 애를 학교에다 내려주고 왔는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모두 학교하고 남아있지 않다고 하자 같은 반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잘 돌아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학부모가 이상하네요. 아까 수업 끝나고 담임 선생님이 샤오메이 데리고 어디로 가던데? 가달요.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저야 모르죠. 일단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샤오메이 부모님은 학교 측에 담임 선생님의 주소를 물어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샤오메이의 부모가 이곳저곳으로 전화하던 사이 홍아의 집에 묶여있던 샤오메이는 정신이 깨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때 화장실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게 된 두 사람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자기 뭐야? 누가 듣고 신고라도 하며 모든 게 끝이라고. 어떻게 좀 해봐.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나는 몰라. 홍아는 테이프를 집어들며 이런 병신같이 이리 줘봐. 홍아는 테이프로 샤오메이의 입과 코를 모두 막아버리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2008년 3월 7일) 오후 경찰입니다. 문 열어보세요. 경찰은 집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홍아와 남편은 무서워 거실 한쪽에 숨어 있었고 샤오메이를 찾던 경찰은 화장실에서 테이프로 칭칭 감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테이프로 코와 입 그리고 목을 심하게 조여놓았던 터라 샤오메이의 얼굴색은 시커멓게 변해 사망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양홍아와 그의 남편을 검거했고 그들을 취조하기 위해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 도박빚 몇 푼 갚기 위해서 그 학생들을 살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선생님 말이에요. 에이.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럼 대체 왜 죽인 겁니까? 만약 샤오메이를 살려둔다면 학교에 가서 제가 그랬다는 소문을 낼 것이 무서워서 그랬어요. (2008년 8월 3일) 주마된 법원은 양홍아에게 납치와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남편분은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니, 몇 번을 말이 알아두시는 겁니까?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저 여자가 전부 혼자서 저지른 일이라고요. 저하고는 무관하다고요. 홍아와 남편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였다며 항소했습니다. 2009년 2월 17일 허난성 고등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양홍아와 남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양홍아는 지금 당장 사형을 집행해달라며 법원에 소리 지르며 불만을 표시했고 그녀의 소원대로 2009년 9월 16일 주마된 사형장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길리를 후원해주시는 멤버십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